안녕하세요. 투명사를 위한 정보교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공개 사유 뜯어보기 마지막 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8가지 비공개 사유 중에서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6호와 7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호 개인정보 등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니면은 이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상에 있는 얼굴 이런 것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비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CCTV를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그 CCTV에 나오는 다른,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의 얼굴들은 모자이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6호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라든가, 정당 가입 여부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뭐 성생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정보로 보아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고유 식별 정보는 이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개인 정보로 봐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모두 다 비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제 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예외 사례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가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지분이 어떻게 몇 퍼센트인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부동산 소유주의 주소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되는 정보다라고 이제 열람 정보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복사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번에 보시면은 공표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또 법에 따라서 애초에 공공기관이 이런 정보들은 국민들에게 공표, 발표,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고위공직자들 재산 현황 같은 경우 이제 매년 3월에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산 현황 같은 경우도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고요. 또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퇴직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데 이때 재취업한 기업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현황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공표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불을 이제 자주 하거나 임금 체불 액수가 큰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 구조 1항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번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라든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또 개인정보를 할지라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를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공무원들에 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정책실명제라는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공익상 어쨌든 이 공무원의 어떤 담당 업무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재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 민감한 프라이버시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이 채무자가 재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하고 마가 있는데요. 라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라고 해서 이때 이제 그 공무원이라고 하면 좀 넓게 봐서 공기업, 뭐 공공기관 전반을 이제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같은 경우들은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이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뭐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앙부처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나 소속 같은 경우는 적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위원회에 들어와서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에 것이죠. 7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라고 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등 경영 영업상 비밀의 사례를 들자면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어떤 뭐 사업적인 정보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찰 계약 같은 걸 할 때 이제 뭐 건축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그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상 도면 같은 걸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가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그걸 다시 써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거래에 필요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법인이라고 해서 뭐 기업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익법인들도 있죠. 이제 여러 뭐 공익적인 뭐 학교라든가 학교 재단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법인들도 있는데 이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공익법인의 어떤 공적인 어떤 책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호에도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누가 봐도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해야지만 이 사업 활동으로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업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 재산이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은 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위생 등 행정처분 내역, 그 이를테면 식당이나 아니면 음식물을 판매하는, 제조하는 어떤 제조업체들, 이런 데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모르고 먹으면은 식중독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이런 그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예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업자들이죠. 이 공인중개사들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공인중개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법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있다. 이러면은 신뢰가 깎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행정처분 내역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비공개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다음에 혹시나 비공개 통지를 받으신더라도 이때 비공개 통지를 받을 땐 이 8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비공개 통지서에 8가지 근거 중에 하나를 무조건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거는 공개돼야 될 만한 정보인데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제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